일단 제가 진료실에서 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받았던 흔한 질문들, 마음자루에 관한 질문들 한 30개 정도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먼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마음자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래서 지금 영상을 켰고요. 우선은 마음자루가 이제 9, 10, 11, 12, 1, 2, 3, 4, 5, 한 9개월 차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9개월 차 되면서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거는 참 항상 영상에서도 좀 말하지만 제가 오늘도 약간 반복된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마음자루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지겹더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 마음자루는 확실히 이제까지의 비만 치료제하고는 개념이 완전 다른 비만 치료제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저는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제는 마음자루를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되도록이면 전문의약품을 좀 덜 쓰고 어떻게 해서든 몸의 대사나 뭐 장애 환경이나 살이 찐 호르몬의 원인이나 뭐 수액 치료나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서포트해서 환자들의 건강을 조금 더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사실 마음자루 이후부터는 오히려 마음자루가 환자의 건강에 조금 더 전문 의약품에게도 불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성급하지만 들 정도로 참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일라일리는 잘 되고 있는 회사라 저하고 상관없고 저는 정말 제 진료실에서 느낀 그런 그 의사로서의 판단을 어줍지 않게라도 좀 전달 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질문은 조금 제가 이따가 받고 오늘은 제가 조금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해서 우선 제가 먼저 준비한 마음자루에 대해서 기본적인 답변부터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마음자루가 정확히 어떤 약인지는 알고 내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자루는 들어있는 이 성분 자체가 펩타이드 아미노산 제제예요. 근데 그 성분이 GLP-1하고 GIP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성되어 있는 펩타이드의 호르몬 제제의 주사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원래 나와요. 원래 나오는데 이 원래 나오는 몸의 화학 구조는 너무 빨리 몸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 없어지는 이 물질들을 몸에 조금 더 오래 유지되게 하면 체지방도 좀 감소하고 포만감도 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 대로 시작된 연구로 만들어진 제제거든요. 그래서 GIP, GLP-1 아고니스트 계열이 합성되어 있는 주사 제제고 이 두 가지는 식욕을 조절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이 약이 몸으로 들어가서 당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만 치료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다이어트의 목표가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게 다이어트의 목표거든요. 총체중이 아니에요. 꼭 체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용이나 뭐 다른 목적으로 하시는 거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 구독자분들께서 목적 자체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거라면 무조건 체지방을 목표로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은 체지방률이 낮아지는지 안 낮아지는지를 보고 약의 용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식욕 조절이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약의 용량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먹은 당분이 예전 같았으면 다 체지방으로 나이가 들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져서 저장되는 걸 이 약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체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조금 더 당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약이에요. 그러니까 정제된 걸 안 먹으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장된 걸 그럼 끄집어 와서 에너지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마음자루를 맞는 동안에는 간에서 탄수화물이나 정제된 것들 음주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자루가 저장된 지방을 좀 더 빼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고비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격 역시도 위고비가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위고비를 썼던 분들은 제가 굳이 마운자로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처방하면서 느끼는 건 위고비하고 마운자로는 아예 개념이 좀 다른 약이에요. 물론 안에 들어있는 GLP-1이라고 하는 성분은 같지만 GIP라고 하는 성분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개념의 주사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둘 다 맞아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위고비는 먹으면 식욕 조절이 조금 더 잘 되는 거, 위고비는 맞으면 식욕 조절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마운자로는 맞아봐도 위고비 때처럼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처음엔 좀 되게 혼란스러워 하세요. 이게 더 먹는 것 같은데 왜 더 비싸고 효과도 없는 것 같지 하지만 마운자로는 장기적으로 3-4주 이상 그리고 위고비보다 더 장기적으로 썼을 때 부작용은 위고비보다 조금 낮고 그다음에 효과는 체지방의 분해라는 효과는 조금 더 위고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결국은 체지방의 감량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조금 더 낮고 효과가 더 높은 마운자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약입니다. 자, 얼마나 빠질까요? 논문에 따르면 그래도 1년 이상 썼을 때 체지방이 20% 정도는 빠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논문들과 연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운동과 식단을 통제한 분들을 대상으로 마운자로를 썼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마운자를 쓰면서 운동과 식단은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인지 더 정리한 거 변비나 설사 이렇게 시작되는 것도 마운자로가 위장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니까 장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변비와 설사 이렇게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조금 더 간격을 띄워서 주사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한 요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조금 마운자로를 맞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 마운자로가 이런 약이구나를 좀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아시고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mm 5달 차인데 체중 40% 변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질문 너무 많죠. 그래서 체지방의 변화가 없을 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 내 식단에서 정제된 음식들이 있는지. 마운자로가 체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먹은 음식을 빼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닌지 내 식단을 먼저 확인하시고, 두 번째 식단에 정제된 게 없는지 4주 이상 5mm를 썼는데도 안 빠진다면 용량을 올리셔야 돼요. 용량을 올렸는데 부작용이 심하고 효과는 더디다 하면은 내가 체지방이 빠지지 않는 다른 호르몬이나 원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웬만하면 원인이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다 나와요. 네, 저희 병원 의사도 보고 처방에 쌤 덕분에 도움 되신다고 하니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 최강자리님 반갑습니다. 늘 감사하고 아까 방금 댓글 봤는데 그 내시경 하시기 한 2주 전부터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 마운자로. 그래서 끊고 마운자로 그러니까 내시경 끝나고 나서 위장 불편감이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마운자로를 다시 용량을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마운자로 7개월 차고 10ml 4달째 맞고 계십니다. 자, 마운자로 7개월 차에 10ml 맞고 있으면 효과도 많이 받겠지만 그에 따라서 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작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항상 잘 챙기시고 유산균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노화나 또는 재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나 항산화제들도 좀 잘 챙겨 드세요. 탈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체지방률이 많이 낮아졌으면 되도록이면 10ml에서 조금 낮춰보세요. 저는 제 환자 중에서 웬만해서는 10ml까지 쓰는 환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5.0에서 7.5 사이 안에서 웬만하면은 해결을 해서 마운자로를 끝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용량이 올라가면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헤어잼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요거 하루에 사실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요게 제가 탈모 때문에 꼭 필요한 5가지 성분을 만든 거라서 아직은
구매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아무튼 요것도 사실 그 마흔자루 맞으면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만든 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쌤, 제가 5mm 5개월 차인데 73에서 59 되니 우와 진짜 잘하셨어요. 2달째 계속 59 유지 중인데 항상 정체가 됐을 때 아까부터 말씀드린 체지방률이 첫 번째는 28%나 25% 이하로 많이 내려갔을 때에는 이제 마운자루가 처음에 효과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량을 올려서 체지방률을 낮추는 방법. 두 번째, 아직도 체지방률이 많이 남았는데 5mm로 유지를 했는데도 잘 안 빠진다. 그리고 식단도 큰 차이가 없다 하면은 그냥 7.5로 빨리 올려서 체지방률을 정상으로 낮추고 빨리 끊으시는 방법을 선택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2.5 두 달 몸무게는 8kg 빠지고 있지만 근육량도 별로 안 빠지지만 체지방도 거의 변동이 없어서 이번 달 5.6 올렸는데 체지방이 빠졌어요. 근데 체지방이 빠지고 있으면 더 용량 안 올리셔도 돼요. 체지방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700~800g 또는 2주에 뭐 한 1kg 요 정도 한 달에 한 체지방만 한 2kg 정도만 빠진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되도록이면 올리지 마시고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진료실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하고 있고 또 행여나 체지방이 잘 빠지고 있다 해도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면역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면 저는 용량을 조금 한 달 정도 낮추거나 또는 간격을 늘려서 농도를 조금 낮추거나 해서 그 중간값을 자꾸 찾으면서 연속되게 다이어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종료하고 테이퍼링 하려는데 5.0, 7, 8, 90 이런 식으로 간격을 늘려봤고 2.5도 마찬가지로 늘려봤다가 14일 간격으로 맞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남자진 체지방률 20%대입니다. 이거는 뾰족한 답이 없어요. 모든 의사들이 기준이 다르고 또 이게 정확한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몸의 환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운동량이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활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단약을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유지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갱년기라서 조금 더 같은 용량을 유지해야지만 이 용도가 유지될 수 이 체지방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라는 판단을 환자마다 다 다르게 하곤 있어요. 좀 조금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요요가 좀 덜 오는 상태에서 마운자루를 끊는 다음에 남자분들은 한 25% 정도만 됐으면 이제 마운자루를 꼭 테이퍼링 하지 않고 좀 끊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끊고 식단과 운동을 하면서 유지를 하시다가 한두 달도 안 됐는데 내 식습관이 약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하면 그때는 얼른 낮은 용량으로 조금 유지를 하시고 한 번 정도는 체지방률이 25% 정도 이하로 남성분들은 떨어졌으면 그냥 한번 단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뭐 당뇨가 가족력이 있었거나 나이가 50대 이상이거나 또는 요요가 되게 무한 반복됐었던 그런 과거력이 있는 제 환자분들은 제가 그냥 무조건 딱 끊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낮은 용량으로 뭐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체중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약에 관한 기준을 제가 정하기는 참 어려워요. 모든 환자를 진료를 보면서 또 그 달에 그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일라릴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장기적으로 썼을 때 훨씬 더 유지가 잘 되고 좋은 약이라고 연구는 하지만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느끼는 거는 우선은 마운자루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운자루를 6개월 이상 뭐 짧게는 3개월 이상만 썼을 때에도 환자들이 확실히 감기에 더 잘 걸리고 방광염이나 구내염 같은 면역력에 저하는 확실히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어느 정도 목표 체지방이 되면 조금 중단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운동 식단하면서 건강을 조금 더 다시 유지하고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서 또 보면서 재처방하거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7.5 세 박스 맞았어요. 근데 최근 3주는 주사 7일째 체중이 더 올라요. 5일째보다 평소보다 더 먹나 봐요. 그럼 식단 바싹해서 이틀 만에 체중 내려놓고요. 그런 상태인데 7.5랑 식 같은데 7.5를 6일마다 맞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ml를 7일마다 맞는 게 좋을까요? 지금 83.6kg까지 빼셨으면은 체중을 아직까지 더 많이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작 자체가 고도 비만일 가능성이 높고 체지방률을 제가 모르겠지만 우선 총 체중이 오르는 건 식욕에 따라서 음식이 들어가니까 나트륨이 들어와서
나서 붓기가 생기면서 총체중은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를 보시고 체지방은 계속 내려가는데 체중은 오르락내리락한다, 음식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체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나트륨의 그 저장이나 그 순환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마음대로 올리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체지방이 잘 빠지면 최대한 낮은 용량을 유지하시면서 음식량을 조절하시거나 간헐적인 단식을 하시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흔자루 주사 6개월 차인데요. 최근 장폐색으로 아이고 응급실 갔습니다. 6개월 동안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놀랐습니다. 부작용으로 장폐색 올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마흔자루가 사실 다른 싹센다나 위고비에 비해서는 위장 운동을 떨어뜨리는 그게 조금은 덜하지만 어찌됐건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주사 제제는 내 장의 상태에 따라서 장의 운동 능력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초반에 치료할 때 혹시 제가 만약에 내가 마흔자루를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워낙 위장 운동 능력이 안 좋고 가스도 많이 차고 변비도 심하고 뭔가 장의 능력이나 위장 능력이 좀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위장 운동 촉진제나 위장약들을 좀 같이 쓰면서 마흔자루를 쓰시거나, 또는 내가 한두 주 썼는데 위장 운동 능력이 너무 안 좋아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좀 뭔가 불편감이 있다, 특히 장폐색 정도 와서 응급실까지 갈 정도면은 아마 맞으시면서 불편감이 계속 있으셨을 거거든요. 이제 우리 몸이 어떤 증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서서히 변화가 있다가 환자가 느끼는 빵 증상이나 빵 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장폐색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전에 제가 색센다펜 처음 나왔을 때 몇몇 환자들 중에서는 좀 위장 운동이 안 되는 환자들이 더 많았고, 또 제 경험적으로는 한 6년 전에 그 환자분 한 명은 안 맞다가 싹센다펜을 높은 용량으로 그냥 바로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고 맞았다가 장폐색이 와서 수술까지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전문의약품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낮아지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얻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마흔자루는 꼭 2.5부터 스타트 하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안 맞다가 다시 맞으실 때도 원래 내가 5.0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5.0을 맞으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4주 이상, 3주 이상 마흔자루를 안 마셨다가 다시 맞으실 때는 안전하게 2.5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항상 처방을 2.5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누가 나에게 이렇게 장폐색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는 4개월이 되어가는데 다른 부작용은 없는데 피곤하고 우울합니다. 갱년기긴 해요. 종합 비타민과 마그네슘 이상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갱년기 시기에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세로토닌이 떨어지는데, 이놈의 세로토닌이 좀 장에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흔자루를 맞으시면서 갱년기인데 장의 환경이 원래부터 안 좋았다, 이러면 마흔자루가 장의 환경을 더 안 좋게 만들면서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떨어지니까 우울감이나 또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사실 세로토닌 계열의 처방약을 좀 같이 쓰면서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장에서 만들어지는 되게 중요한 것들, 면역세포, 그리고 세로토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마흔자루를 맞으면서도 같은 용량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장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거, 그리고 앞에서 최동원 선생님 말했지만 그 문자임은 제가 이것도 요렇게 불편한 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그냥 저는 마흔자루 맞는 동안은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그 장이 안 좋아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갱년기로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 유산균 너무 좋은데 되도록이면은 정제된 것들을 많이 줄이시고, 그러게도 불구하고 계속 우울감이 지속된다 하면은 처방하신 선생님하고 다시 의논을 하셔서 세로토닌 계열의 먹는 약을 좀 같이 쓰시면 조금 더 편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5 한 달 3개월
5mm 3개월인데 부작용도 없지만 체중이 3kg밖에 안 빠지네요.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자, 체중이 안 빠지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1번 체지방이 너무 낮은데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살을 빼려고 했을 때는 마음대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체지방을 빼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그 당의 조절 능력을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식단을 하지 않고 마음자루를 막고 있을 때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요. 대신에 그 먹은 게 살로 찌는 걸 마음자루가 막아줬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렇지만 내가 빼려고 하는 거니까 되도록 정제된 걸 줄이시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피검사 시 갑상선 저하가 약간 있고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계속해도 될까요? 네, 갑상선 저하 환자분들은 제 환자분들의 한 10%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이 있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특히 저하증일 때는 체지방으로 더 증가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저하증을 계속 보면서 오히려 마음자루나 다이어트, 식단 관리를 하셔서 체지방이 늘지 않게 도움을 계속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4주짜 2.5고, 비타민 D는 이제는 면역 때문에라도 다들 챙겨 드셔야 돼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비타민 D가 뼈 건강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논문들이 비타민 D가 낮았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렸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연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비타민 C, 비타민 D가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영양소라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비타민 C도 이제 의사분들께서 설왕설래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비타민 C 뭐 먹어도 된다 안 된다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비타민 C는 이제 정설이 됐고, 비타민 D도 그때 당시에 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타민 D를 안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비타민 D는 꼭 먹는 걸로 챙겨 드시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검사를 하면서 이제 농도 유지를 하지만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비타민 D도 꼭 챙겨 드세요. 두피 건선, 종아리 건선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용량은 올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전 피부과 선생님하고 같이 협진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찌됐건 건선,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이런 것들은 히스타민이나 일단 몸의 염증 세포들이 더 많이 장전됐을 때 지금 피부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건선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으시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처에 가정학과 방문하시거나 근처 JM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그 장 치료 프로토콜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치료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피부 질환이 좋아지는 걸 제가 진료실에서 벌써 7년째 경험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제가 그 치료하는 게 노르믹스, 장내세균 치료를 해서 나쁜 균을 많이 없애서 히스타민 분비량을 좀 줄이고, 그리고 장 안에 나쁜 염증이 안 생기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좋은 효소를 좀 유지하게 해서 소화가 덜 된 음식들이 장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소화 효소를 좀 도와주고, 좋은 유산균을 줘서 장 안에서 좋은 유산균들이 환경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같은 장벽세포 회복하는 걸 해서 장이 뽀송뽀송하고 건강하게만 만들어도 히스타민 분비량이 좀 줄어드니까 피부 질환, 알러지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자루 맞으시면서 내가 피부 질환 생겼다나 내가 장이 되게 쓰레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장내 환경을 조금 치료하는. 근데 요새는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노르믹스 이렇게 처방하면 약국에서 약사님이 좀 나이 있으신 약사님들은 막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무식한 의사가 있냐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지금은 세월이 많이 변해서 정말 소아과나 어디 다른 진료를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노르믹스를 잘 알고 처방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장내 세균 치료를 해보시면 피부 질환들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2.5 2달째인데 몸무게 4kg 이상 빠졌는데 2달째 되니 몸무게가 덜 빠지는 느낌이라 3달째 5로 올려야 될까요? 이건 아까 다 답이 드렸고 다른 영상에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46세 미혼 남자, 예전하고 달라진 느낌의 남성 호르몬 검사를 받았는데 3점대 나왔어요. 마운자로 비만 치료, 탈모와 선생님 뵙고 호르몬 치료랑 같이 해야 되지요. 탈모는 헤어그로 1년 처방 먹는 중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그 호르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뭐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심하지만 남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같은 용량의 마운자로를 쓰거나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근육은 덜 올라가고 체지방은 덜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40대 이후 환자분들은 호르몬 검사를 반드시 하거나 그래야 이 약이 정확하게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같은 약을 쓰는데 호르몬이 안 맞으면 기간이 길어지거나 약효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딱 들어왔는데 마음자루가 이곳은 내가 살을 빼기는 좋은 환경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남성분들은 조금 남성 호르몬은 3개월 정도씩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뭐 가정할까나 저처럼 이렇게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를 치료하지 않는 이제 다이어트 하신 선생님하고 이제 치료 중이시라면 남성분은 뭐 비뇨기과를 좀 방문하셔서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남성 호르몬을 조금 협진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건강에는 남성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성 호르몬은 무조건 7 정도가 가장 정상적이고 4 이하면 네비로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리플레이스 이제 엉덩이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체중을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잘 해보세요. 30대 후반 남성 체지방률 27점 맞은 지 2주 됐는데 하루 식단 점심 저녁 흰밥 반 공기씩 단백질 200g 챙겨 먹는데 체중은 4kg 감량돼 체지방 변화 없습니다. 우선은 그 부박이님은 제 영상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겠어요. 그 예전 영상들에 같은 얘기가 참 많이 반복되어 있는데 흰밥을 반 공기씩 계속 먹으면 그 흰밥이 들어온 시간 동안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정제된 음식들이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은 훨씬 많이 분비돼요. 그냥 탄수화물 먹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인슐린이라는 분대가 한 5마리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정제된 걸 먹었을 때는 인슐린이라는 이제 그 동물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올라갔다 탁 떨어질 때 체지방을 확 저장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계속 정제된 게 계속 들어오면 인슐린이 계속 자기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아이씨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그러면 더 많은 양이 나와야만 같은 양의 당을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어쨌든 지금 흰밥을 먹고 있는 거는 마운자로의 기전에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주일 정도만 흰밥 드시지 마시고 정제된 것들, 그러니까 하얀색들은 다 안 좋아요. 흰밥, 밀가루, 국수, 설탕 이런 것들 되도록 빼고 한번 2주 정도만 버텨보시고 나서 체질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간헐적 단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하시고 크게 지금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냥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점심때까지 수분 섭취만 하시면서 한 14시간, 15시간 정도 공복을 하시고 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를 만나는 날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오는 날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좀 많이 좋아져서 체지방을 분해하려는 몸의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수액이나 이런 거를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오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이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니까 마음자로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특히나 GRP라고 하는 성분은 공복일 때 더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내거든요. GLP보다는. 그래서 마음자로는 더더욱 이 공복 기간이 많을수록 체지방의 분해에 훨씬 더 유리한 약제이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한은 12시간 이상의 공복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저는 지금 심리를 받고 있는 당뇨 고혈압이 있어서 못 끊겠어요. 그래서 홍삼 칼슘 아연이랑 오메가3 유산 비타민C 보조제 먹고 있어요. 키로수는 18kg 빠져서 눈꺼짐 심해서 지방 재배치랑 포성형했어요. 마흔수까지로 끊으면 다시 당뇨 고혈압 다시 생길까봐 겁나요. 그래서 5.0 계속 맞으면 될까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당뇨 고혈압이
치료가 됐고 체중이 18kg 정도 빠졌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엄청 많이 낮춘 거거든요. 의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영양제들도 잘 챙겨 드시고 있고, 당뇨가 있으면 저도 사실 DNA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체지방률이 엄청 많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한 2.5를 일주일 간격이나 2주 간격으로 그냥 조금 늘려가지고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당뇨가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지만 마음자루를 끊으면 DNA 때문에 다시 살이 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저는 내년에 경구제제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2.5짜리를 조금 낮은 용량 유지하다가 또 여행 갔다 오고 어느 때 또 체지방이 조금 느는 방향으로 간다 하면은 예전만큼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그때는 조금 또 일주일 간격으로 맞아서 얼른 또 밑으로 낮추고 그러면서 저는 경구제제를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13kg 뺐는데도 체지방률 35%인 초고도 비만입니다. 쌤 말씀대로 부작용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용량 올려서 목표 체중까지 가려고 하는 7.5g 10도 5일 간격으로 맞아도 되겠죠? 근데 사실은 체지방률이 높은 게 근육량이 부족해서 지금 35%인 거라면은 그 마흔자루를 높여서 체지방률을 더 낮추기보다는 근육량을 올려서 체지방을 낮추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거든요. 근데 7.5나 10을 5일 간격으로 처방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어요. 이게 7.5나 10ml처럼 높은 용량이 그렇게 고농도로 계속 유지되면 바로 효과는 체지방의 분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면역이나 노화나 재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 만성 피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체지방률 한 5%에서 7% 정도가 남았다면 더 용량을 올려서 빼시는 것보다는 그냥 7.5 정도, 원래 7.5 쓰셨다면 그대로 7일 간격으로 맞으시면서 이제 오히려 근육 운동에 훨씬 더 포커스를 줘서 근육이 늘어서 체지방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인 선생 건강에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10짜리는 처방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더러 7.5 이상은 5일 간격으로 맞는 환자도 거의 없습니다. 2.5 한 달 8kg 감량, 5.0 한 달 5kg 감량, 이 정도 5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50대 남자고 체지방 28.5%입니다. 네, 이 정도면 5로 그냥 좀 유지하시고 체지방률이 한 25% 정도 되면 이제는 조금 용량 줄이시면서 50대이기 때문에 바로 끊지는 마시고 2.5 정도로 줄이시면서 근육량을 하반기에는 열심히 올리시고 식단 관리 잘 하세요. 정제된 걸 줄이는 건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제된 걸 줄이는 건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인 거예요. 살 빼기가 아니라 정제된 것들이 결국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흔자루가 치매도 예방한다더라, 마흔자루가 뭐도 좋다더라, 이게 되게 뭔가 다 별로 연관되지 않는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것처럼 논문들이나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기사들이. 그 이유가 결국 뭐냐면 이 당이 몸에 오래 남아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안 좋아지는 것들이 결국은 이 치매든 호르몬이든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흔자루를 하지 않아도 정제된 탄수화물만 많이 줄이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 의지로. 그리고 빼야 될 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는 시간이 정말 1년 이렇게 2년 걸려야만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너무 기니까. 그래서 전문의약품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마흔자루 2달 정도 맞고 살이 5kg 정도 빠졌습니다. 현재 한 달 정도 안 맞고 있는데요. 최근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졌는데요. 마흔자루 영향이 있는 걸까요? 기립성 저혈압도 제가 예전 영상에 많이 썼죠. 우리 몸은 2가지예요. 나트륨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당을 조절하는 거. 이 2가지가 체중의 핵심입니다. 근육은 완전 딴 얘기예요. 근육은 그냥 하는 거예요. 수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낮아지든 높아지든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찢으면서 평생 해야 돼요. 근육 운동은. 근육을 내 다이어트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체수분하고 이제 당을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 선생님은 마흔자루 맞고 체중이 5kg 정도 빠져서
살이 많이 빠져서 아마 체지방도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음식량이 줄고 붓기가 빠지면서 이제 혈압이 좀 떨어져서 기입성 저혈압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혈관 안에 있는 그 혈류가 자꾸만 체외로 삼투압 차이 때문에 빠져서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세포 외수분이 자꾸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선생님이 두 가지 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체 근육 운동을 정말 올해는 마음대로 끊고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짜주는 힘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운동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물을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속 드시면서 혈관에 물이 계속 충분히 유지되게, 어쨌든 좀 빠지더라도 혈관 안에 물이 튼튼히 있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심하게 긴 그 공복 시간을 가지면 나트륨이 너무 몸에서 빠지면서 선생님은 또 기입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운자로를 이제 그만 맞으실 때, 마운자로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음식량이나 부종이 빠지면서 생긴 거라서 다른 방법으로 커버하세요. 2.5 한 달, 5로 한 달 맞고 마지막 5mm 15일 간격을 맞으러 처방받았으니 지금 10kg 빠진 상태고 체지방 28.5라 체지방 20 줄이고 싶어 맞으러 5mm 맞고 15일 간격으로 맞으면서 운동하고 유지기 만들고 싶은데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체지방률이 지금 조금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금 체지방률을 안정권으로 좀 낮추고, 그리고 또 지금 시기가 여름이고 휴가철이 돼서 저는 제 환자분들이 지금 막 바로 끊고 딱 경계에 걸렸는데 끊으면은 요요가 올 가능성이 좀 높은 시기라서 요 시기 동안에는 저는 좀 낮춰서라도 여름 동안은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환자마다 제가 판단이 다 다른데, 말씀하신 것들만 봐서는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대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운자를 맞는 기간이 길어지니 용량이 최고 용량인데도 빠지는 게 1에서 3개월 때처럼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10ml 맞으로 조금만 시기품 잘해줄 때부터 살이 찌는 게 느껴져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체중의 감소는 초반에는 부종이 확 빠져요. 왜냐면 마운자로를 맞으면 식욕이 처음에는 안 맞을 때랑 비교했을 때 식욕이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량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나트륨이 줄면서, 나트륨은 항상 물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줄면서 몸에서 수분이 확 빠지면서 처음에 체중이 확 많이 빠져요. 그러면서 2-3주 지나면서 이제 마운자로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이제 그때부터 체지방을 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처음에 얘기하시는, 처음에는 살이 빠지는데 체지방은 오히려 늘거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체수분이 빠질 때까지 좀 빠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마운자로가 3주차, 4주차에 넘어가면서 체지방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체지방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체중이 이제 내려가는 게 마운자로의 이제 그건데, 반응들인데, 처음 5, 6개월 빠지고 좀 덜 빠지는 건 체지방이 이렇게 빠지는 게 이렇게 빠져서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지방이 이렇게 잘 빠지다가 남은 체지방이 적으면 적을수록 빠지는 기울기가 이 2차 방정식처럼 이쪽으로 가면서 빠지는 게 굉장히 더 더뎌요. 그래서 5명 중에 3명은 다이어트에 이때 포기를 해서 요요가 오거든요. 항상 요요가 안 오는 체지방률, 어쨌든 체지방을 많이 낮추는 건데, 같은 마운자로를 쓰고 있어도, 같은 식단을 하고 있어도 대부분의 제 환자분들이 체지방 28, 32 여기쯤에서는 마운자로를 쓰고 있는데도 예전처럼 빠지지 않아서 막 지치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환자가 크게 몸에 문제가 없으면 환자가 더 지치기 전에 빨리 용량을 올려버려서 체지방을 빼게 한다거나, 또는 환자에게 그 5일 간격으로 용량을 조금 줄여서 약이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비극이 이 체지방률 27, 28에서 33%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정제된 걸 더 많이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마라톤으로 치면 처음에 막 달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막판에 누가 힘을 확 써서 스퍼트를 내서 밀고 가느냐가 성공의 유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체지방의 분해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좀 수월해요. 마운자로가 맞다 보면 식욕도 조절되고,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체중을 많이 빼고 있지만, 결국은 마라톤에서 막판에 이기는 분들은 그 마지막에 저항을 더 노력해서 밀어붙이면 이제 체지방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다시 찌는 것도 이제 좀 느려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체지방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좀 느리게 가겠죠. 근데 요렇게 뺐는데 여기서 멈추면은 금방 또 다시 요요가 오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체지방을 제가 자꾸 더 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만 노화가 있으니 체지방은 어쨌든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삶이 이쪽으로 계속 가다가 체지방률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노화인데 그거를 이렇게 좋은 약재로 빨리 낮출 수 있게 됐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더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같은 말을 좀 2번 반복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좀 감안해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뭔가를 설명하려면 한 2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지 이게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이해되는 게 많아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삼식이님, 살 많이 빠지셨네요. 문자임은 마음대로 안 맞더라도 꾸준히 먹으면 좋은 거죠. 문자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장건강 5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글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5R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장을 건강하게 한 5단계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이걸 기준으로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문자임 만들었냐면 마음자루를 맞으면 이 5가지 그 치료가 없이 마음자루를 계속 맞으니까 환자분들이 확실히 안 맞는 환자들보다 맞는 환자들이 장이 안 좋아져서 면역이나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보고서 이제 5R 프로그램을 한 거라서 꼭 마음자루를 맞지 않더라도 사실 이 5가지 스텝을 통해서 잘 건강하게 하는 거 모든 인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무브, 나쁜 균을 없애고, 2번째는 리플레이스, 소화 효소가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서 위에서 소화가 안 된 음식들이 장까지 내려가면 장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장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 소화 효소를 좀 주고 그리고 좋은 유산균을 깔아서 장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장벽 세포가 얼마나 더럽겠어요. 거기가 이제 다 망가져서 그래서 글루타메이트 같은 아미노산으로 장벽 세포를 회복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 식습관이나 내 생활 환경을 다시 잘 관리해서 나빠지지 않도록 장을 잘 조절하자. 이게 이제 5R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만든 약입니다. ANA 수치 높은데 이상 증상은 없어요. 마음대로 맞아도 될까요? ANA 수치가 높으면은 다른 그 자가 면역이나 다른 원인이 뭐가 있는지는 좀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류마티스 내과나 이렇게 내과 선생님 진료 좀 보시고. 안녕하세요. 마음대로 위고 맺고 수액을 맞으시던데 어떤 종류일까요? 이거 수액은 제가 환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아주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를 효과를 주고 노화를 좀 예방하고 재생에 문제되지 않고 면역을 좀 유지하는 어떤 기본적인 세팅 값은 있지만 저도 제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주에 앰플을 좀 다르게 쓰고 제 환자분도 그 주의 상태를 보고 뭘 더 추가할지 뺄지 뭐 보충할지를 조합을 계속 바꾸면서 쓰고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이겁니다. 딱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41세 여성 2.5, 3개월 차인데 몸무게 60에서 54, 체지방은 38에서 31 내려왔는데 3개월 차부터 몸무게 안 빠지고 주변도 더딘데 이제 끊고 운동 식단만 해도 될까요?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마라톤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서 28까지 확 밀어붙일 수 있으면 마음자루를 좀 끊어보셔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체지방을 봤을 때부터는 운동 식단만 해서는 요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유지하시거나 좀 용량 올려서 빨리 빼고 그리고 유지하시는 게 요요의 그 확률이 좀 덜할 것 같아요. 34살 여자 84kg 첫 달 2.5 한 번 맞고 일주일에 임반했는데 근육량 2kg 늘었더라고요. 운동해서 잘못 나인데 살은 1kg 빠져서 두 달째 5ml 한 번 맞았는데 임반 재보니 근육량 여전히 늘은 상태고 몸무게는 1kg 줄었는데 마음자루 맞고 운동을 많이 한 게 아닌데도 근육량이 늘 수 있는가요? 근육은 늘어서 29입니다. 근육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늘지도 않고 근육은 하루아침에 계속 막 쑥 2kg, 3kg씩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저는 근육량만 엄청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한 2, 3주 있어야 근육량이 좀 소실되지 우리가 평소 정상적인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좀 덜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근육량이 막 2-3kg씩 소실되지는 않거든요. 그건 근육량이 소실된 게 아니라 인바디를 보시면 체수분이 빠지면서 근육세포에 있었던 수분들이 같이 빠지면서 근육세포가 소실된 게 아니라 그 물이 빠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선생님이 근육량이 늘었다기보다는 체지방은 정제된 걸 많이 줄여서 줄어드는데 이제 음식량은 단백질 위주로 먹다 보니 아무래도 간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수분은 또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주변에 물이 이렇게 차면서 근육량이 늘어간 거라 사실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해보시면 아마 그 부종이 빠지면서 총체중이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을 목표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근육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분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10년 넘게 웨이트 꾸준히 한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유산소도 해도 체지방이 23%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2.5 시작 한 달 됐습니다. 체지방이 그때 21%까지 떨어졌어요. 근육량 유지 중인데 여기서 보니까 체지방 20% 이하 만들고 싶은데 5로 올려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체지방이 떨어지는데 마음자루를 올리는 거는 뭐 당연히 빠지겠지만 선생님 지금 체지방률은 마음자루를 써가지고 체지방을 내리기는 조금 과해요. 마음자루가 무조건 체지방만 빼는 약이면 좋겠지만 이 약이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장에 미세염증도 만들고 재생도 떨어뜨리고 하면서 체지방을 목표로 하다가 얼굴이 늙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드디어 21% 되셨으면 또 원래 하시던 대로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음식 조절로 건강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가 선생님 주치라면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자료 12.5, 15.6월 출시된대요. 내년 상반기 출시된대요. 네, 이게 출시되는데 저는 아직도 10ml짜리 쓰시는 분들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 용량까지 써야 될 정도라면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은 상태로 맞는다거나 또는 당뇨가 심했다거나 또는 고도비만이 너무 심하거나 이 정도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저는 저 정도까지 처방은 안 할 것 같아요. 40대 체지방률 31%, 마음저로 4개월 차 5.0 맞고 있습니다. 5.0 증량 후 부작용이 있어서 주기를 늘렸는데 괜찮아서 12일로 유지 중입니다. 이번 달부터 근육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느리더라도 근육을 키우며 가려하는데 해서 측면에서 12일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약물 그래프가 너무 출렁거려서 오히려 체지방 빼고 금성장하는데 악영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11일이라고 해서 또 딱 10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불행하신 분들이 그 MBTI 슈퍼 J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들이 다 숫자로 하는 경우에 이 다이어트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체중은 안 먹고 운동하고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아웃컴이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너무너무 복잡한 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부작용이 있어서 10일 간격으로 좀 유지했을 때는 그 시기 동안에는 그렇게 10일 간격 하시다가 또 내가 봤는데 몸이 이제 좀 좋아진 것 같고 체지방이 조금 느리게 빠지는 것 같다 하면은 또 좀 당겨서 7일 간격으로 받고 이렇게 좀 약간 유동적인 다이어트들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몇 시에 몇 그램 먹고 몇 시에 몇 그램 먹고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 저 전부 다 폐기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긴장도를 높이고 내가 머릿속으로 더 예민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몸이 교감신경이 증가돼서 더 살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항상 오늘의 내 몸에 맞춰서 계속 변동하는 거예요. 계획은. 그래서 또 그렇게 맞다가 또 좀 토하고 속이 안 좋고 또는 내가 면역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 마음대로 조금 길게 늘려서 건강을 조금 더 포커스하시고 음식량을 조절하시고 이렇게 온앤오프 하시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 마지막 엔드값은 체지방률이 어쨌든 20%대로 들어가면 마음자루를 좀 끊어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자루 오늘 맞았으니까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나는 뭐 단백질 몇 미리 12일 간격 딱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자루 죄송해요. 마음자루 한 달 차인데 손발 저림 조금 생기네요. 전해질 부족 때문일까요?
마음자로 써서 손발저림 생기는 거 되게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 기전은 마음자루를 쓰면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좀 늘어나요. 왜냐면 위장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우리 몸은 운동을 잘 못하는 곳으로 혈류량을 좀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쓸데없는 데가 말초예요. 그래서 왜 우리 장염 걸렸을 때 화장실에서 막 손발 차가워지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쓰러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장이 지금 염증이 생겼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혈류량이 몰려가면서 말초혈관이 수축되면서 손발이 차갑고 저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기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몸이 정말 중환자실에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있는데 몸이 안 좋아진다 그런 정도로 우리 몸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 그 미네랄 이런 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그걸 어떻게든 보상하려고 콩팥이든 어디든 모든 신호들이 그 전해질은 유지를 잘 하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전해질 불균형인 가능성이 좀 덜하고 보통은 정맥순환이 잘 안 됐을 때 손발저림, 정맥순환이 잘 안 되면 나쁜 피가 고여 있으니까 나쁜 피는 결국 염증이잖아요. 나쁜 물질은 염증이고 염증 결국 통증이니까 그래서 또 손발저림이나 통증, 다리저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 많이 하세요. 체중 안 빠져도 마음자루 맞으면 지방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뭐 논문도 있고 왜냐하면 마음자루는 간을 도와주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지금 혹시라도 뭐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그렇게 설명하냐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또는 구독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간이 하는 일을 마음자루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 지방간이 생겼다, 중성지방이 높았다 이 얘기는 간이 들어왔던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다 분해하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자기도 이제 빡쳐서 지방간으로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업무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음자루가 옆에 와서 좀 도와주면 지방간이 좀 좋아지겠죠. 대신에 어쨌든 지방간이 생기고 중성지방이 높았다는 그 신호를 받으셨으면 그 말은 간이 언어를 없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정제된 거 줄여줘. 나 내 능력으로는 이 정도의 정제된 탄수화물 계속 들어오면 나는 일을 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지방간 형태로 중성지방 형태로까지 업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정제된 거 좀 줄여주면 사실 중성지방도 줄고 지방간도 줄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정제된 걸 안 먹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니까 마음자루를 맞으면서 정제된 걸 줄이면 지방간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 지방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제서부터는 이제 뱃살을 좀 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에서는 체지방이나 뱃살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그것부터 빨리 제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뱃살이 빠진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테이퍼링 할 때 주기를 늘리는 것과 용량을 낮추는 것 중 어느 것을 권하고 환자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주기를 늘려서 테이퍼링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용량을 낮추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아예 끊기도 하고 나이 고려하는 건 결국 나이, 가족력에 당뇨가 있는지, 그 요요가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그 지금 체지방의 그 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의 식습관이 얼마나 많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변했고 마음자루를 끊어도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 하는 제 환자분들은 그렇게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그러니까 비만은 질병이지만 어떤 진단이 돼서 뭐 항생제를 쓰거나 항암제를 쓰는 이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환자의 50%와 의사의 50%가 되게 필요해요. 환경이나 그 사람의 유전력, 그 사람의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 상태, 장애 환경, 면역력, 먹고 있는 약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처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답을 자꾸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한번 보세요. 제가 영상을 많이 남기고 지금 요새는 영상으로 이제 케이스 환자 성공한 케이스 분들도 제가 조금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좀 비슷한 케이스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해서 이제 케이스도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성공하신 분들 케이스들을 좀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시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81kg에서 2.3개월 후 68kg 내려왔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3개월 차에 3kg만 빠져서 슬슬 우로 올려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5개월, 한 달만 하고 다시 2점 유지되겠죠? 네. 5로 좀 올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어쨌든 조랭이 떡볶이님 너무너무 잘하셨고, 하반기에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정제된 것들만 많이 줄이세요. 팬이 너무 감사합니다. 서초 JM 예약이 가능한가요? 저희 병원이 이렇게 부원장님 진료는 아마 예약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3분, 4분? 5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환자분들을 예약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씩은 지금 못 보는 게 기존에 해결이 아직 안 되신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부터 우선은 좀 제가 없어도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그런 환자분들이 좀 줄면은 또 새로운 분들을 받고 해서 도움을 바로바로 못 드려서, 그래서 사실 영상으로라도 진료를 못 보더라도 좀 도움 드리려고 하니까 예약은 되는데 아마 한 2개월?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 자라면서 염분에 신경 쓰지 않지만, 신경 쓰지만 저염식을 딱히 하지 않고 있는데 요즘 아침 공복에 소금물 먹으면 좋다. 소금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설명이 되게 복잡한데, 아침에 소금을 드시지 말고 그냥 허브티 같은 거, 레몬, 항산화제 같은 거, 레몬 좀 신맛 나는 것들 넣어서 그냥 수분 섭취 많이 하세요. 해외여행 갈 때 마음대로 들고 가는 거 추천하시나요? 다음 지방 비밀과 아주 던 필리핀입니다. 해외여행 5박 6일 가시면 출국하기 전에 맞으시고 갔다 와서 맞으세요. 되도록이면 2주 이상의 여행이 아니면 그냥 굳이 가져가서 거기서 맞지 마시고, 51세 여성 2.5로 2달 되었고 63에서 58kg 되었고 체지방 27%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5kg면 51세 여성이 2.5로 체지방 이 정도로 빠지신 거면은 거의 남들보다 2배 이상 노력을 한 거거든요.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2달째 체지방만 딱 1kg 빠졌습니다. 얼굴에 노화가 걱정이 되어서 2점 더 유지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맞으면 좋을까요? 수면의 질이 좋아서 끊기 두렵습니다. 51세시고 갱년기시면 저는 제 환자라면 안 끊을 것 같아요. 그냥 2.5로 여름까지 계속 유지하시면서 대신에 항산화제들 수분 섭취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노화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은 빠지는데 이렇게 좀 얼굴이 안 돼 보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항산화제를 이제 주사로 좀 쓰니까 효과적인데, 그게 아니면 제가 오늘 쇼츠에도 올렸지만 비타민C 고용량이나 시중에 파는 항산화제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사셔서 매일매일 좀 드시면서 2.5로 한 10일 간격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이제 근육 운동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피부가 서포트는 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전 피부과 선생님들 너무 존경하거든요. 이게 체중과 피부는 이렇게 한번 딱 하고 이렇게 좋아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관리가 중요한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중은 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나 주름은 생기는 거니까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외부의 미용을 위해서라면 또 피부과는 조금 저는 권유 드리는 편입니다. 컨디션에 따라 용량이나 주기를 바꿔가면서 맞아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게 정답이에요. 컨디션에 따라서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효과보다는. 담낭 예방으로 약국에서 우루사 사 먹으라고 하는데 추천하시나요? 하루에 하나 매일 먹으면 되는 건가요? 사실 우루사를 먹으면서 담낭 결석을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예방이 된다는 그런 내용은 자세히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처방하지 않고 있고, 마운자루 때문에 담석이 생긴다기보다는 마운자루를 맞으면 이제 위장 운동 능력이나 모든 그 위와 관련된 것들, 담즙을 분비하는 기능이나 이게 모두 느려지면서 담석이 생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대신에 급격하게 빠르게 체중을 감량했을 때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내과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담석이 생긴 원인을 이제 여러 가지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급격한 체중 저하도 담석이 생기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생길 수 있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보면서 담석이 많았다 이런 환자들은 조금 체중을 줄일 때 너무 성급하지 않게 빼고 있고, 우루사를 저는 루틴으로 처방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처방약을 되도록이면 좀 적게 쓰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안 해도 큰 문제가 지금까지 있지는 않았어요, 제 환자분들. 오른손만 저린 거는 디스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더 나빠지기 전에 꼭 정형외과 선생님 진료 보세요. 마운자로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운자로는 위장 운동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심해요. 그러니까 위산이 정체돼요. 그러면 정체된 위산은 역류되겠죠? 역류성 식도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처방받으신 선생님한테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다 말씀하시고, 역류성 식도염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처방받을 수 있으면 좋고, 처방받기 힘드시면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좀 위산 분비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마운자로 맞는 동안 도움되는 약 좀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맞다가 10ml 현재 3달 맞는데 식욕 조절도 잘 되고 부정도 없으면 몸무게까지 계속 맞아도 됩니다. 네, 맞으세요. 그리고 인바디는 체지방 15kg 목표인 상황입니다. 현재 29.4. 당뇨 가족력이 있고 지금 체지방률이 아직도 빼야 될 때가 많다면 끊을 준비가 아니에요. 아직은 정상 체지방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그냥 밀어붙이세요. 안 그러면 매몰 비용이 너무 높아요. 당뇨가 있고 체지방이 높은 상태에서 체중을 뺄 때 지금까지 많이 빼서 체지방률이 정상이 되지 않았는데 하신 이 정도까지 빼고 이제 나는 나 혼자서 운동을 해보겠다, 식단을 해보겠다 하고 성공하신 분들을 저는 단 한 분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있고 아직은 체지방률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까지 해왔던 거가 이미 이제 많이 미뤄져 있는데 거기서 더 밀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개선한 다음에 줄이거나 또는 간격을 늘리는 게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고서 그냥 성급하게 체지방률 정상이고 내가 이제는 식욕 조절도 혼자서 해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끊었던 많은 환자분들 거진 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런 환자들 의견 안 들어줘요. 그냥 무조건 여기까지 쓰고 끊자고, 저 이제 그만 쓰고 혼자 해볼게요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100% 진료실로 다시 쪄서 돌아왔어요.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 전에 매몰 비용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탁 하고 끊고 유지하고 조금 올라갈 때 다시 남자를 좀 쓰고, 진짜 이게 가격이 좀 싸고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옆에서 서포트가 잘 되고 재생도 잘 되고 하면 뭐 사실 3년을 쓰든 5년을 쓰든 큰 문제가 없을 약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도 체지방률이 높으니까 평생 쓸 생각은 하지만 연속해서 계속 평생 쓸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달에 너무 체지방이 많이 올라가서 또 지난달에는 좀 일주일 5일 간격으로 좀 당겨서 맞았지만, 또 이번 달은 봐서 제가 체지방률 아직은 안 재봤지만 저는 막 인바디 거의 한 달에 한 2-3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지난달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그냥 조금 마음대로 좀 안 맞고 또 운동하고 식단하고 그렇게 온해놓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써볼 생각입니다. 위고비 암조랑 같이 병행은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떤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인지 의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병행하지 마세요. 그냥 웬만해선 마운자로 쓰세요. 삭센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아예 패러다임이 다른 주사 제제입니다. 얘랑 얘 쓰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 딱 마운자로 이후부터의 모든 약들은 아예 다른 개념의 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운자로 5mm 5개월 하고 12kg 감량하고 6개월차 정체기가 와서 5월에 7.5 증량했어요. 부종은 걱정되는데 부작용은 사실 같은 용량을 맞고 있어도 내 몸이 건강하면은 사실 용량을 올려도 사실 부작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건 같은 내 몸이라도 같은 약을 썼는데 어떤 날은 부작용이고 어떤 날은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건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욕 조절제를 썼는데 예전에 제가 먹었을 땐 부작용도 없이 효과가 좋았는데 요새 식욕 조절제를 먹어보니까 막 두근거리고 입도 마르고 막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약은 그냥 자기는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그 약을 받아들일 때 몸의 환경이 안 좋거나 뭐가 신호가 좀 잘못 안 맞거나 호르몬이 안 맞거나 뭐 이런 염증이 몸에 많거나 이러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7.5로 중량하고 부작용 없으시면 반드시 식단 관리 잘 하시면서 빨리 체지방을 빼시는 데 목표를 두시고, 맞다가 시간이 갔는데 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토할 것 같고 변비가 심해지고 또는 뭐 구내염이나 방광염이나 아니면 뭐 설사나 이런 면역 저하 증상이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니까 용량을 좀 줄이셔야겠죠. 마음자루는 뇌 갑상도 영향 어떤가요? 연구 논문에 관한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GLP-1이 갑상선 암 중에서 굉장히 희귀한 조직의 암을 발병하는 게 쥐 실험에서 아주 미미하게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실험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갑상선은 초음파 보시면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으로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체중이 지금 엄청 많이 나가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훨씬 더 높은 상태인데 그 미미한 어떤 부작용이 무서워서 이거를 그냥 두고 나중에 식중증이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가는 거를 더 놔두는 것보다는 저는 주치의로서 제 환자가 뭐가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고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연구 논문 되게 많습니다. 근육 늘리기가 목적이면 투약 주기 늘리는 게 더 유익할지요? 아니요. 마흔자루는 근육량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흔자루의 투약 주기는 체지방의 감량을 보고 선택하시는 거고요. 근육 늘리기는 그냥 찢는 운동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맨날 PT 선생님 혹시라도 지금 보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뷰티하러 가기 싫거든요. 한 50분의 지옥 같은데 그래도 합니다. 웨이트. 24년 11월부터 위고비 시작으로 25년 8월부터인가 마흔자루로 바꾸고 현재 마흔자루 10을 6개월 맞게 있는데요. 갱년기이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무게 변화가 없습니다. 총 30kg 빠졌습니다. 현재 86kg인데 체중 계속 유지합니다. 86kg시고 체중 30kg 빠지셨으면 진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빠지는 정체기가 올 때에는 같은 용량을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올리시는 것보다는 5로 낮추면은 아마 조금 더 느릴 거예요. 근데 체지방률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마운자로 말고 다른 서포트하는, 호르몬을 서포트한다거나 좀 대사를 서포트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치료를 하시면서 마운자루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7.5나 5, 10 이런 거를 아직은 몇 달은 더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도 체지방이 아직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 서포트하는 뭔가가 수액치료든 뭐 영양제든 호르몬 서포트든 뭔가를 의사가 좀 같이 해드려야지 좋을 것 같아요. 제 환자면 조금 옆에서 보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낮추면 체지방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직은 낮추면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스킵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38 남성입니다. 오늘이 2.5 8번째입니다. 83kg에서 71kg, 체지방 22에서 15, 체지방량 28에서 25, 21 운동 매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영상 토대로 다음 달도 2.5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2.5 유지하시고 이제 6까지 맞고서 이제 체지방률 많이 주셨으면 이제는 운동하시고 건강 유지하시면서 보세요. 마흔자루에 너무 의진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수치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2.5 내팬, 5.0 12펜 했는데 최근 체지방이 안 내려가 감량도 마지막 때 0.17kg밖에 안 빠지네요. 식단을 보세요. 이거는 제가 앞서 답변을 너무 많이 해드린 거라 가지고 영상들에도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해외에 체류해야 되는 거면은 저는 제 환자분들 거의 다 수화물에 붙이라고 하고 필요한 나라에선 영문 처방전 드리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셨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 35세 2.5 4주 5mm 12주 맞았고 111에서 93 18kg 했는데 5mm 유지해야 될까요? 체지방을 보고 결정하세요. 선생님이 하신 질문은 제가 앞에서도 답변을 많이 듣고 영향이 많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성공하세요. 47세 여성 2.5로 한 달, 5.0으로 3달, 7.5로 3주째인데 80.3에서 70.5까지 감량했어요. 그런데 7.5로 올린 뒤 너무 졸리고 몸이 힘들어요. 주사한 날 울렁거려서 식사도 너무 적게 먹고요. 7.5로 유지해야 될까요? 선생님 47에서 52세 여성은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나 몸의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7.5 쓰지 마시고 5.0으로 내리셔가지고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근육 운동을 높이는 데
답변들 유지를 하세요. 제가 이제 1시간이 넘고 오늘 아침 8시부터 진료하고 오후에 영상 찍고 해서 이제 목이 아프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만 더 뵙고 밑에 답변을 못 드린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놔 주세요. 7년 정도 다이어트 약 먹다가 그 위에 보여야 되겠네. 강경변 환자인데요. 실제로 마흔자루 후 파이브로 스캔 결과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이건 제가 전혀 진료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7년 정도 다이어트 약 먹다가 5mm 넘 효과 없어서 2달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가 재처럼 받을 7점을 한 개 맞아서 3점 7점을 맞아서 지금 3주차 들어갔는데 설사 감기 트림 중인데 이건 효과가 있는 걸까요? 다음 달 또 7점으로 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바로 끊고 이형물 취급 조정 참고 운동 조금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저 다 영상에 있는 답변이긴 한데 7.5로 바로 처방받아서 이제 좀 트름하고 설사나 감기는 거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장애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효과보다는 어쨌든 약이 스타트는 됐다고 보실 수 있겠고, 되도록이면은 7.5보다는 5.0이나 아직 체지방률이 높다면 그냥 5.0 정도로 유지하시면서 식단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한 밑에 5분 정도는 이제 댓글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잘 준비하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전부 다 넷내 하세요. 잠을 안 자는 것도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서 라이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저 영상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해서 늘 감사합니다. 저도 또 진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구독자분들에게 더 도움되시는 영상들을 계속 남길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건강이 1번이니까 숫자보다는 건강을 더 목표로 다이어트 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글.